네, 안녕하세요. 손호성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좀 약간의 실험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 설득의 건축학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를 그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글쓰기에 대한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 출판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좀 최근에 많은 분들이 AI를 좀 활용을 하면서 글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AI 활용을 얼마나 해야 되나 뭐 또는 이제 어, 글에 대해서 투고를 할 때 AI 활용을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글 쓰는 거 관련돼서 AI를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챗GPT가 됐든 뭐 클로드가 됐든 어, 복잡하게 좀 사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요즘에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글쓰기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설득의 건축하기라는 게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일종의 뭐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명제, 전제, 결론, 이해, 정확성, 사실 기반, 오류 없음, 그리고 기술적인 글쓰기의 원칙 같은 것 하고, 논리 연결과 강화, 독자 인지 부담 최소화, 원인 결과 전환어 활용, 그리고 전략적 제목, 소제목 활용, 한 문단의 핵심 아이디어. 네, 여기서 이제 그 챗 GPT의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내용들이 약간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 여기 보시면 명제의 결론 이해라는 게 어, 사실 그 외국에서는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그렇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어, 결론을 먼저 내리는 형식의 그 문장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문을 할 때, 말로 할 때는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고맥락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걸 글쓰기에서는 뭐 사실 AI가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장과 논리사슬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자 하면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게 전달하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뭐 기본적인 추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일반화해서 구체화하는 형태로, 그리고 간결성이 뭐냐면 결국에는 요즘에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 이 보고서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뭐 장황한 설명 같은 것들이 있어도 앞부분에 간단하게 먼저 해설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읽어보거나 아니면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단어 한두 개로 연결해가지고 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할 수도 있지만, 그 너무 축약이 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하되 그래도 문장이 이어질 수 있게 구성은 최소한 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I 속도, 규모, 그다음에 패턴 인식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 AI는 사실 속도고요.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그냥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파워포인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생각을 해가지고 추론해서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빨리빨리 보여주는. 근데 어, 뭐 답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프롬프트, 즉 문장의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을 빨리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약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AI는 자기가 어떤 뭐 주제에 관련돼 있는 또 어,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그 모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도 약간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데 다른 그 웹의 어떤 정보들을 최근에는 많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어, 그거보다는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패턴을 좀 인식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소주제나 뭐 그 주제 안에 이미 명확성을 딱 표현을 해야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고요. AI 블랙박스 문제인지라는 부분은 AI는 사실 뭐 모든 내용을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프롬프트를 질문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질문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되게 쉽게 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글 썼을 때 숨겨놓은 과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찾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부분을 AI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 추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AI는 근데 어, 공감, 감성지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뭐 패턴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누구처럼 써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거꾸로 네, 도움을 받는 거지. 이 주제는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 그냥 글쓰기에 관련돼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AI가 이전에는 아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환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창조는 환각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나 거짓을 약간 넣긴 하는데 최근에는 뭐 에이전트 프로그램들 보면은 굉장히 자료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반으로 어, 문서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기반한 문장이나 문서나 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현재 AI가 추구하는 글쓰기 방식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추론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발전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추론이 결국에는 어,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일반화를 시킨다든지 뭐 논리적인 추론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 정황상의 문제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 어떤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그 추론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글쓰기에 굉장히 편해진 게 어떤 논리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관련돼 있는 분기돼 있는 글쓰기들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연구자이거나 마케터라든지 어떻게 정확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용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어조 같은 것들을 맞춰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집어넣을 수 있고 현재 뭐 이제 글쓰기 관련돼 있는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는 있는데 어, 기술적인 글쓰기 원칙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AI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 구조로 글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글쓰기 원칙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상 아까 이제 페르소나 잠깐 얘기했지만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어, 접근을 해서 내용을 제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타겟을 정해가지고 글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자인지 부담 최소화는 결국에는 뭐 전문 글쓰기에서 AI를 활용하나 그 직접 글을 쓰시거나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글을 읽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어떤 내용을 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 부분에서 독자의 뭐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어, 핵심 메시지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든지 딱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처럼 글 써서 기본적으로 어, 내용을 빨리 전달하는 형태의 글쓰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문단에 한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실 이 책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쓰는 거예요. 챕터 안에 첫 문단 안에 모든 내용들을 좀 담아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쭉쭉 읽을 수 있는 구조체의 문장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부터 시작해서 글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는 그 표지에 다 있거든요. 책도 책 표지에 뭐 띠지 안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표지에 그림이 책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림을 어, 뭐 요즘에 표지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 책 내용과 표지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게 많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뭐 달달한 내용인 것 같다. 어, 소설 같은 경우에 뭐 토마토를 하나 놓고 토마토 이야기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가 글쓰기에 소문단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목에서도 필요하고요. 자, 전략적 제목, 소제목 활용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아, 바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전환어의 역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논리적으로 어떤 글을 썼으면 그 글을 쭉 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어, 내용의 소제목으로 다음 파트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글 쓰는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전환 활용 AI를 활용한다라는 전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뭐 1단계 구상과 구조화, 인간 플러스 AI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그냥 채팅창 하나 열어놓고 챗GPT건 뭐 클로드건 하나 열어놓고 그냥 궁금한 거 먼저 때려 넣어요. 넣고 거기에 맞는 문장들이 나오면 그 문장에서 또 다른 어, 그 뭐 챗GPT를 쓰신다면 뭐 제미나이를 쓰거나 아니면 그 딥시크 쪽으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연구를 해주는 리서치 프로그램들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더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상을 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뭐 쓰거나 복사해서 검색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질문할 프롬프트를 만들 초안을 작성하고 이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글이니까 사람이 먼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 기계는 AI는 뭘 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논리적인 정제를 3단계에서 하는데 내가 만들었던 추론이 있으면 그 추론을 실제로 AI가 리서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 반대되는 질문을 하면 결국에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채팅을 하면서 내용의 그 일종의 건축물을 건설한다라고 보면 뼈대를 잡고 그 뼈대에 맞춰서 어떤 외관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방을 나눌지 문을 어떻게 달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계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설계의 대상이 타겟층을 AI로 놓고 AI가 질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까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 텍스트 구조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 흐름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여기 4단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교정과 최종 검토, 인간하고 AI가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 사실 이 안에 논리 연결과 강화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적인 인간성이 좀 필요해요.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뭐 이전에는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뼈대에 맞춰서 나머지를 다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글쓰기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AI를 활용을 하면 글쓰기에 그 부담은 좀 줄 거예요. 왜냐면은 빨리빨리 리소스를 그 찾아내서 글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AI는 구조적인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람이 좀 다듬어 주면 인간 교정이 좀 필요하겠죠, 사람의. 왜냐면 이거는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들을 그 봐줄 사람이 결국에는 첫째 글 쓰는 내가 있지만 봐주는 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AI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쓰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그 카피라이트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최근에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왜냐면 이제 카드 뉴스나 뭐 이런 것들도 어, 뭐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 붙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대상층인 독자들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독자층을 맞추려면 이제 성격이 다른 카피라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할 때 페르소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문장을 또는 단어를, 그리고 뭐 아까 기계는 감성적이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감성적인 내용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잘 해놓으면 글쓰기의 구조체, 즉 구조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결과물들, 대상 A/B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뭐 UX 글쓰기에 보면 뭐 이런 글이 맞을지 저런 글이 맞을지, 뭐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 써보고 스레드에 글 써보고 그다음에 뭐 트위터에 글 써보고 페이스북에 글 써보고,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글을 다 다르게 써봐서 반응이 좋은 걸 가지고 계속 올려보는 그런 형태의 시대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AI가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딱 하나라고 정의해서 나의 글은 이런 거다라고, 물론 그 어떤 글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마케팅에 쓰거나 아니면은 딱 정해져 있는 대상층을 그 확정해 놓고 쓰는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보고 책을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나 그런 글을 AI랑 같이 교정을 한다거나 같이 편집을 하면서 최초의 독자이자 편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올려는 놨는데 제가 a1bbs.com에 뭐 최근에 만다라트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놓은,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책 읽는 것도 어떤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읽은 책에 대해서 만다라트로 한번 같이 보거나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써놓은 글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묶어 놓은 거고요. 다른 분들도 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제가 좀 여러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번 작업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 형태로 네, 이 카드 뉴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